점수가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게 가능합니다. 남일 같죠?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완만한 그래프처럼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이게 되면은 꿈틀꿈틀하다가 팍 치솟아요. 정말 분수 터지듯이 이게 터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원인별로 분석해서 잘 체크하고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서오세요. 블랙보디의 김쌤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학 지금 해도 늦지 않나요? 지금 해도 가능성 있나요?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실상은 초등 수학이 안 되어 있는 기초가 매우 부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열심히 해서 선행한 친구를 역전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학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공부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저 수학 포기할까 봐요. 너무 어려워. 이러다가도 이면에 선생님 근데요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얘기는 되기만 한다면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희망을 잡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질문이에요. 그러면 수학이 부진한 학생들이 왜 부진하고 어디서 수학 문제를 자꾸 헤매고 틀리는가 그거를 따져봐야 되겠죠. 오늘은 조금 디테일한 항목으로 들어가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체크할 수 있는 것 좀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짚어보시고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들을 개선해 나가지 요것도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기초 연산이 안 될 때 문제가 생겨요. 우리 아이가 기초 연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것부터 따져보세요. 기초 연산이라 함은 보통 중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초등학교의 정수, 자연수의 사칙연산이 되느냐 그리고 분수의 사칙연산이 되느냐 요거를 조금 짚어보시고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유리수의 사칙연산이 되느냐 요거를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어이없이 더하기에서 틀린다 그러면 심각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문제를 막 풀다가 채점을 해요. 그랬는데 딱 틀리면 내가 왜 틀렸지? 그리고 이제 딱 보면 덧셈을 잘못한 거예요. 선생님, 저 2 더하기 3을 6이라고 했어요. 미쳤나 봐요. 그러면서 실제로 시험 볼 때에는 이런 거 안 하니까 이거는 중학교 내용은 풀 수 있어. 더하기 때문에 틀린 거니까 이거는 맞은 거야. 이렇게 채점을 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따지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연산을 잘 못하게 되면 이런 실수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아까운 점수가 4.5점이 날아가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산에 대해서 기초가 부족하다. 연산에서 자꾸 틀린다. 그러면 매우 심각합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연산은 기초 체력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배운 적이 있어요. 비싼 돈을 내고 1대1로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코치님이 저한테 자꾸 테니스 코트를 뛰라는 거예요. 돌아. 그만할 때까지 계속 돌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덜거렸어요. 뭐야. 왜 자꾸 뛰래? 이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테니스 치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그랬는데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테니스 라켓을 들고 테니스 코트장에서 아무리 공을 향해서 뛰어봤자 나중에 자세가 흐트러져요. 테니스를 치는 동안에 끝까지 내가 그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라켓을 딱 치려면 공이 있는 곳까지 떨어지는 곳까지 달려가서 받아치려면 그 순발력과 스피드, 체력은 제가 트랙을 돌면서 테니스 코트장을 빙글빙글 돌면서 다져진 기초 체력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모든 운동이 다 스트레칭, 달리기 이걸 다 하지 않습니까?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산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본격적인 수학을 풀어낼 수 있고 삐끗해서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연산 반드시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잡아주세요. 우리 아이가 연산은 잘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수학을 틀려요. 그러면 점검해봐야 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수학 기호, 부호, 용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짚어봐야 됩니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몰라요. 2 곱하기 10 무슨 뜻이죠? 20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20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곱하기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이 곱셈에 대한 의미도 모른 채 곱하기 계산만 잘하고 정답을 잘 맞춥니다. 곱하기는 몇 번 더한다. 이것을 기호로 만들어 놓은 게 곱하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얘를 X자처럼 생긴 기호를 사용해서 이 의미를 담아내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럼 2 곱하기 10은 2를, 그럼 2를 먼저 써야겠죠? 10은 10번 더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2는 뭔가요? 그쵸? 10을
두 번 더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10 곱하기 2와 2 곱하기 10은 같나요? 다르나요? 어때요?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2 곱하기 10은 2를 10번 더한다. 10 곱하기 2는 10을 2번 더한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매일매일 2,000원씩 10번 모은 거랑 10,000원을 2번 모은 거랑 내용이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다르죠. 그렇다면 이 두 개를 같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계산하면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용어의 의미를 알고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것도 짚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곱하기 예를 하나만 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계산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따지면 총 액수는 같은데 2,000원씩 10번 부은 거. 그쵸? 네. 그 다음에 10,000원씩 2번 부은 거. 내용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가 같은 것을 등호를 사용해서 식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누기는 어떨까요? 나누기. 10 나누기 2는 무슨 뜻일까요? 답은 5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누기의 의미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대답하지 못해요. 10에서 2를 계속 뺐더니 2 빼고 2 빼고 2 빼고 2 빼고 몇 번 뺄 수 있니?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에서 2를 몇 번 뺄 수 있니? 몇 번 빼야 0이 되니? 이 의미가 나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 뺄 수 있는데 그러면 답이 5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곱하기와 나누기 연산을 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이번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엄청 많이 시험에 틀렸을 것 같은데 제가 학교마다 시험 본 거 문제지를 쭉 보니까 그런 문제가 꼭 나오더라고요. 함수에서 y의 절편을 묻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y의 절편이 0,1이다. y의 절편이 1이다. 이 두 개를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은 어느 문제집이든지 다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틀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딱 그거를 꼬집어서 너네 이거 정확하게 안 했지? 그리고 문제를 딱 냈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딱 걸려 넘어지는 거죠.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라면 시험지 한번 보시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호와 용어에 대한 것, 정확한 의미,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해할 것, 외울 것 반드시 따져서 익히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잘 못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많은 학생들이 도형에서 숨은 그림 찾기보다도 더 어렵게 숨은 도형을 못 찾습니다. 중학교로 올라갈수록 도형이 잘 안 보여서 책을 뒤집어 보기도 하고 돌려보기도 하고 막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도형을 잘 못 보는 거죠. 그리고 표를 못 본다든지 그래프를 해석하지 못하고 그래프를 보지 못합니다. 이거는 그냥 방법 없어요. 연습해야 돼요. 자꾸자꾸 분석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표가 나왔으면 이 표가 가로 세로 의미하는 게 뭐지?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가나?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가나? 이 표를 어떻게 그래프로 옮기지? 요것들을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방법은 처음부터 어려운 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학년 거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전 학년 거라도 반드시 연관되는 단어를 찾아가서 좀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트레이닝 시키는 거거든요. 효과 굉장히 좋습니다. 네 번째는 문제 이해가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문제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다른 과목도 성적이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문해력이 안 돼 있거나 독해력이 안 되는 경우에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일단 이런 학생들은 책을 좀 많이 읽히는 게 좋고요. 당장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책 읽는 건 조금 장기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들을 훈련할 수 있냐면 문제를 읽고 하나하나 완벽하게 이해될 때까지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숫자가 분수나 소수, 복잡한 수가 나온다면 이것을 1이나 2 이런 식으로 조금 단순화해서 계산하기 쉬운 자연수로 만들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호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냥 전혀 상관없는 괄호를 넣어놓고 이 괄호의 의미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아이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문제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1부터 2부터 3부터 하나씩 숫자를 넣어서 규칙성, 문제가 이해가 될 때까지 조금 내가 알아지겠다랄 때까지 넣어보는 게 좋습니다. 규칙성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규칙성만 파악이 된다면 아이는 생각보다 쉽게 이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식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문제는 잘 이해했어요. 그런데 5번째, 문제를 이해했지만 식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활용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의 99% 정도는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아이들이 문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식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번 시험에 서술형 100%인 학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좀 너무했다 싶은데 단답형도 있고 서술형도 있었는데 서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점수를 주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문제풀이 식을 쓰지를 못한다면 일단 서술형은 그냥 커다랗게 그냥 빵 날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점수가 깎이는 거죠. 식이라도 어떻게 세워봐야 중간에서 틀리면 부분 점수라도 받을 텐데 아예 그게 없는 거예요. 식을 못 세우면 아무리 잘 계산을 하고 잘 풀었다 한들 잘못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식을 왜 못 세우냐면 공식을 몰라서 못 세울 수 있어요. 도형 같은 경우에는 넓이, 부피 이런 공식들 반드시 알아야지만 되고요. 거리, 속력, 시간, 그 다음에 농도 문제 이런 것들 전부 다 공식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문장을 식으로 만드는 것을 하려면 뼈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식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루가 24시간인지 다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낮의 길이가 13시간이다. 그러면 밤의 길이는 물어보면 안 나왔는데요.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4 빼기 낮의 길이는 밤의 길이다. 한 바퀴는 360도니까 360에서 몇 도를 빼면은 내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삼각형의 내각압은 180도다. 이런 것들 기본적인 사항 알고 있어야 돼요. 직사각형에서 똑같은 길이가 2개씩 있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인지하지 못해서 식이 없는데 숫자가 없는데 이거 식이 안 세워지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케이스들 많습니다. 이거 고쳐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이 많은 공식을 다 한꺼번에 알 수 있느냐. 한꺼번에가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그런 공식이 필요한 것들, 개념이 필요한 것들이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꼼꼼하게 짚어주고 내가 이것들을 반드시 알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것이 이해가 되었다. 그러면은 반복해서 연습하세요. 반복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수업할 때에도 학생들한테 모르면 설명해주고 답답 노트를 그 자리에서 그냥 3번 쓰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는 과제로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3번 풀도록 합니다. 그러면 기억할 확률이 조금씩 올라가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 문제를 한 문장씩 자기가 한국말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국말 적은 거를 식으로 옮겨보는 거죠. 걔를 표로 나타내보고 걔를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농도 문제다. 그러면 비이커를 그려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농도, 소금의 양, 물의 양 이렇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 표현을 해서 규칙성을 좀 발견하면 그러면 조금 잘 풀 수 있어요. 식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수학을 잘 못하는 아이들 이 5가지 안에 거의 들어갈 거예요. 나는 어느 부분에서 안 되지? 우리 아이는 어디를 좀 챙겨줘야 할까? 요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부족한 거 전부 다 메꿔주시면 지금부터 수학 시작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점수가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게 가능합니다. 남일 같죠?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완만한 그래프처럼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이게 되면은 꿈틀꿈틀하다가 팍 치솟아요. 정말 분수 터지듯이 이게 터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원인별로 분석해서 잘 체크하고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서두에 초등과정이 부실한 친구가 어떻게 선행한 친구를 역전했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오픈한다고 했죠.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친구였었어요. 제가 작년 12월이죠. 12월은 날아가 버리는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흥청망청 보내기 좋은 이때에 우리가 보람차게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하루에 3시간씩 10회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2학년 1학기 숨마쿰 라우데 하나를 다 마스터하자 이렇게 수업을 모집하고 아이를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친구예요. 요 이야기는 제가 2부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2부에 이어서 하니까 계속 2부를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